혹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진다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확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노화는요, 그냥 피할 수 없는 쇠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많죠.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막 마라톤까지 뛰시는데 또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맞아요. 노화는요, 무슨 정해진 길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스펙트럼처럼 아주 다양한 단계가 존재하거든요.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신체 기능을 5단계로 나눈 모델인데요. 선수 수준으로 활동하는 우수군부터 시작해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의존군까지 쭉 이어져 있죠. 우리는 모두 이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몇 살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5단계 중에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느냐, 이 생물학적 나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물학적 나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떤 사람은 저기 우수군에 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의존군에 머물게 하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5가지 핵심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몸 자체의 변화예요. 근육이 줄고 신경 반응이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절염이나 당뇨 같은 다른 병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셋째, 여러 약을 드시면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고요. 넷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움직이고 자는 그런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의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처럼 우리가 사는 환경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65세 이상 4분 중 1분이 매년 넘어진다는 이 통계, 생각보다 정말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나이 들면 힘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력 운동 해야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근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워예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게 낙상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거운 걸 으쌰 하고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속도는 느리죠. 그런데 파워는 뭐냐? 순간적으로 힘을 팍 쓰는 능력입니다. 힘의 속도가 더해진 거죠.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천천히 드는 힘이 아니라 순식간에 발을 내디뎌서 몸을 바로잡는 이 파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근육 안에는요, 순발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섬유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파워를 담당하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 다른 근육보다 이 속근섬유가 훨씬 더 빨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은 좀 남아있어도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근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총사령관, 바로 뇌와 신경계의 역할도 어마무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균형을 잡는 데 우리 뇌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감각 제가 중,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뇌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각을 더 믿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한 대낮에는 눈으로 보는 정보, 즉 시각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뇌가 이제 눈은 믿을만하지 않군. 발바닥 감각이나 귀 안의 평형 감각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스위치를 탁 바꾸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이 똑똑한 스위치 기능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어떤 감각을 믿어야 할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영화관에서 자리 찾을 때나 울퉁불퉁한 흙길 걸을 때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 때문입니다. 이중과제 비용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전화 통화하면서 막 길도 잘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점점 버거워져요. 그래서 누군가랑 대화에 막 집중하다 보면 발밑을 신경 쓰는 걸 깜빡해서 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상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근력이 떨어지거나 약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문제, 이걸 내재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집안 조명이 어둡다거나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하는 바깥의 문제, 외재적 위험입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딱 마주쳤을 때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그냥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쇳덩이만 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낙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재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현대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핵심 4가지입니다.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 순간적인 반응 속도를 높이는 파워 훈련을 하고요. 둘째, 갑자기 누가 툭 밀거나 했을 때 버틸 수 있게 동적 균형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무뎌진 뇌의 감각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감각 재학습 훈련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랑 이야기하면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중과제 훈련까지 하는 거죠. 이 4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이 과연 헬스장에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살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건가요?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 풍경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